젊었을 때는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무슨 일이라도 찾아서 바쁘게 보냈다.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고 외롭다고 느껴졌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제한적인 것들이, 혼자만의 시간에는 모든 것들이 자유롭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혼자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볼 필요도 없다.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하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게 되었다. 철학자 니체 역시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니체는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 세상과의 거리를 두면 진정한 나로 살 수 있고 혼자 있을 때 가장 나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하루 한 장, 니체 아포리즘을 통해서 니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삶의 지혜와 그 중에서 혼자여도 나쁘지 않은 인생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본다. 고독의 시간. 니체는 말했다. 나는 고독이 필요하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독은 혼자 있는 물리적인 공간의 상태가 아니다. 자신의 내면을 위한 사색과 탐구를 위한 자기만의 시간이다. 집단과 사회 속에서 윤리와 가치, 규범, 답답한 환경,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나 경멸하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일상에 쫓겨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나 무인도와 같은 황량한 적막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고독은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지만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고독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려면 자신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자기에게 집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니체는 인간의 부정적인 속성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순수한 경험을 위해 고독을 찾았다. 그는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 혼자서 낭만을 즐기며 신선하고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영혼의 평온함을 찾았다. 고독한 삶 속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었고 이를 통해 심오한 내용이 담긴 작품을 집필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하루는 번잡하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유튜브나 SNS를 체크하면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하루 종일 온갖 자극에 노출되면서 살아간다. 번잡한 공간과 시간에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다.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고독을 즐기지 않고서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주변에 아무것도 두지 않은 채 내 안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여 본다. 나의 의미를 확인하는 의식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행하여 본다. 니체는 자신의 가장 내적인 샘에서 솟아나는 가장 강한 청량제를 마시기 위한 15분의 고독한 시간을 가지라고 말했다. 매일 15분간의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거리를 두고 보는 것. 니체는 말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을 더 깊게 이해하며 아름답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생각을 잘 정리하려면 멀리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처럼 사물을 이해하려면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다. 친구와 함께 대화하고 놀 때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교차한다. 그러나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혼자 있을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함께 있을 때 내가 받은 감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혼자 있을 때 친구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좋다. 가까이서만 보면 작품의 세부적인 부분만이 강조되어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기 어렵다. 거리를 두고 관찰하면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와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니체는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하곤 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간 동안에 우리는 타인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과 관계를 돌아보며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자기의 길. 니체는 말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갈 때 인생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 니체는 꿈을 이루기 위해 나만의 길을 떠나게 되면 주변의 다양한 반응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훌륭한 사람일수록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한다. 새로운 길을 반드시 찾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들을 건네준다. 그들은 새로운 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비웃거나 비난한다. 최악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치명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한다. 인생은 길로 표현된다. 삶의 여정은 구불구불한 길과 같아서 자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며 때로는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도 있다. 누군가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 꽃길만을 걸으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심각하게 경계하며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길을 믿으면서 꿋꿋이 나만의 길로 가려는 자세이다.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그런데 세상이 정해진 길에 내 인생을 맞춰야 하는지 고민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우리들은 서로가 전혀 다른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 다양하게 쏟아지는 유튜버들만 봐도 잘하는 것도 개성도 서로 다르다. 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의 성적, 회사에서의 인사고과나 직위로는 표현될 수 없는 나만의 보석이 숨겨져 있다. 그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나를 마음껏 표현하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내 안에는 끊임없이 변하는 보석이 있다. 인생 어느 순간 내 안의 보석을 발견했더라도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석을 다듬는가에 따라서 목걸이가 되기도 하고 귀걸이가 될 수도 있다. 또는 찬란한 보석 그 자체로 남을 수도 있다. 어떤 결과물로 이어질지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책을 출간할 수도 있고 유튜버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지금은 전혀 상상도 못하는 다른 내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누가 뭐라고 하든 나만의 길을 걷는 자세이다. 고독의 또 다른 이유. 니체는 말했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나에게서 추방하고 영혼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든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럴 때면 나에게 사막이 필요하다.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적 성장을 자아의 샘물에 비유했다.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느낀다면 사막에 있는 것과 같은 고독이 필요하다. 사막에서 갈증을 참고 자아의 샘물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하다. 사막은 황량하고 외로운 곳이지만 고독함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니체는 타인들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온전한 자신으로 살 것을 강조했다. 니체는 말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일 듣거나 우리에 관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내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파멸해버린다. 타인의 평가나 평판으로부터 자유롭게 산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타인에 대한 생각을 의식하게 되면 내 인생의 선택이 타인에게 좌지우지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얽매인다면 나만의 사막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이고 내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니체는 칭찬이든 비난이든 차라리 평판 없이 사는 게 낫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사막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함이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니체는 말했다. 우리는 다른 인간의 명예를 공정하게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행실이 나쁜 인간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칭찬하면서 자신에게는 무례하고 부정적으로 대한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기 쉽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함으로써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신독은 유학자의 두저서 대학과 중용에 실려 있는 말로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피하고 삼가는 것을 의미한다. 남이 지켜보고 있을 때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지 않는 곳이나 혼자 있을 때에도 자신의 행동을 삼가고 경계하는 것을 말한다. 니체는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주인 도덕이라고 말한다. 타인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니체가 말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춤추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염세주의와의 이별. 니체는 말했다. 전형적으로 건강한 존재에게는 병든 상황조차도 더 많은 삶을 살기 위한 에너지 넘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니체는 건강과 삶을 향한 자신의 의지로부터 본인만의 독보적인 철학을 만들어냈다. 그의 건강이 최악이었던 시기에 그는 염세주의를 버렸다.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려는 본능은 그에게 부정과 낙담의 철학을 금지시켰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건강하다. 인간은 본래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우며 좋은 향기를 만들어내는 나무와 같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힘이 있기에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고 해로운 것은 거부한다. 니체는 자신의 생명력이 가장 낮았던 시기에 염세주의 사상을 그만두었다. 건강에 대한 본능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니체는 자신의 생명력이 낮았던 것은 건강이나 외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염세주의적 태도가 생명력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다. 건강한 인간은 강인한 생명력과 유연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어려움을 겪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역경을 통해 더 강해지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나에 대한 탐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며 심지어 우리 중 일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대다수는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는 해시태그로 여행, 건강, 자기 개발과 같은 특정 주제나 관심사를 찾고 알고리즘이 나의 관심사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준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아도 진짜로 뭐가 좋고 뭐의 진심인지 모르는 순간이 많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삶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을 세우는 작업이다. 지도 서비스에는 길찾기 기능이 있다. 현재 나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주는 것이 길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길을 헤매고 있다면 내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게 정답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다음 목적지를 정할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다. 나 자신에게 무한한 관심을 갖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 수시로 고민하는 것.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내가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내가 나를 잘 이해하면 삶을 더 원활하게 살 수 있게 된다. 내가 언제 진정으로 행복할지 알고 있고 무엇을 하면 즐거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받고 극복할 수 있는지 알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나에 대한 지식이 쌓일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결과물들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내가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책과 블로그나 다양한 SNS에 글귀를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쌓인 글귀들이 모이면 책이 되기도 하고 유튜브 채널이 되기도 한다. 잡지나 다양한 플랫폼에 올리는 컨텐츠가 될 수도 있다. 삶이란 결국 나라는 기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니체는 우리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 존재이다라는 명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를 전달한다. 우리의 보물,
우리의 인식의 벌통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우리는 날개 달린 동물로 태어나 그 벌통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니체는 말했다. 소인배, 군중, 어릿광대. 사람을 마구잡이로 몰아세우는 자들, 요란하게 소음을 내며 떠도는 신만을 믿는 이들을 그림자처럼 파리떼와 같다고 말한다. 파리떼는 사람을 피곤하고 성가시게 만든다. 그래서 고독이 없는 곳에서 혼잡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 혼잡스러운 상황들이 열리는 곳에는 사람들의 소란과 파리들의 윙윙대는 소리가 시작된다. 그저 참고 견뎌야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고독이 있는 곳에 혼란은 없다. 고독 속에서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 때 한영이 지은 한시회전에 나오는 군자피삼단은 군자는 문사의 붓끝, 무사의 칼끝, 변사의 혀끝을 피해야 한다는 말이다. 함부로 사람들에게 휘말리지 말고 매사에 신중하게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 마치 고독하게 사는 은둔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니체는 말했다. 은둔자에게는 깊은 심연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은둔자는 한 사람의 벗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더 높은 곳을 동경한다. 한 사람의 벗이란 자기 자신이다. 은둔자는 명상을 위해 고독한 장소에서 사는 고독한 사람이다. 그에게 있어 대화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 경험과 가치관 등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선함과 악함, 강함과 약함 등 다양한 감정과 욕구가 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부정적 감정이나 숨겨진 욕망도 있다. 은둔자에게 심연이란 내면의 어둠 속에 깊이 감춘 본성이나 허무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은둔자를 가장 잘 아는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은둔자는 말한다. 나는 자신과의 대화에 너무 열중한다. 만일 거기에 한 사람의 벗도 없다면 이것을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은둔자 안에 있는 제3의 친구는 은둔자가 위험해지는 것을 막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려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듣고 지지해야 한다. 내 삶의 주인. 니체는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니체는 인간의 삶에서 자신의 본래의 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자신의 목표나 본성을 찾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병들게 될 것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내 목소리를 내려면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원할 때는 방향을 다시 찾아야 한다. 인생은 하얀 도화지와 같다라고 말한다. 사회적인 제도와 구조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살게 한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살다 보면 그림 속에 자신이 없음을 발견할 때가 있다. 나의 삶의 중심을 두고 내가 그린 꿈으로 빈 도화지를 채워나가야 한다. 나라는 사람은 본래 빛나는 존재다. 하지만 스스로가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별이 빛을 비추어도 나 자신은 전혀 빛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해보자. 하루 한 장 니체 아포리즘에서는 홀로서는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삶이 흔들리는 다양한 곳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니체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니체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왜 만족되지 않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루 한 장 쉽고 편안하게 만나보는 니체의 잠언을 통해 니체의 철학을 쉬운 해설로 이해할 수 있다. 니체의 주요 저서에 나오는 번뜩이는 잠언을 통해 니체의 핵심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잠언 속 깊은 뜻을 들여다보며 삶의 목표를 정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삶의 모든 곳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하루에 한 장씩 니체의 생각을 접해보자.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찾고 다시 삶이라는 바다로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일 니체와 대화하고 느끼면서 자신만의 철학을 다져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